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매트릭스 훑어보기 이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마시고 한 10초 쉬었습니다. 이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이거 무슨 락이라고 하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서태지도 이런 장르로 넘어왔잖아요. 여하튼 굉장히 하드한 사운드, 그죠? 여하간 자, 어쨌든 매트릭스 훑어보기 이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까지 가지 않도록 남은 시간 한 45분, 50분 사이에 다 끝내도록 해보죠. 자, 한번 그 다음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어쨌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골격들은 나왔고요.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속도를 얻기 시작하죠. 그러면서요. 자, 여하튼 이 시온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피어스가 워낙 이제 미리 뻥칼 쳐놓은 거니까, 야, 얘가 구원자야, 얘가 진짜 재림 예수지. 여기서 예수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훈련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전투 훈련을 하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저 업로딩, 그죠? 아직은 네오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자, 여기서 무술이 여러 개 다 나와요. 3개의 무술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인상적 장면은 그거예요. 업로딩을 하고 나서, 이 네오의 표정. 업로딩 딱 하고 나니까 깨달은 자가 된 거죠. 그럼 불교 세계는 붓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기분이 굉장히 좋죠. 갑자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업로딩 하고 나니까 내가 무술의 어떤 이 자신감, 내가 벌써 무술의 달인이라는 어떤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I know 쿵푸가 나옵니다. Show me.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훈련을 스파링 프로그램입니다. 매트릭스 프로그램이 현실과 비슷해라고 얘기를 하고죠. 기본 규칙은 같다. 중력도 있고. 이게 훈련 공간인 거죠. 얘네들이 만든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계가 만든 공간 아닙니다. 여기는 이 저항군 애들이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이제 액션 훈련들이 나와요. 하지만 자주 본 저 같은 굉장히 지루한 장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들이 다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겼지? 당연히 일단 여러분 처음 싸울 때는 어때요? 모피어스가 당연히 더 세겠죠, 지금은.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겼냐라고 묻습니다. 너무 빠르다. 자, 근데 여기서 모피어스 되게 중요한 얘기죠. 내가 빠르거나 힘이 센 게 내 근육 탓일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긴 지금 가상공간이잖아요. 가상공간에서 더 빠르고 더 강하다라는 건 대체 그 정의, 그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각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네가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냐? 역시 여기 공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자,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서구식 가르침이 아니죠. 뭐예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계속 뭔가 말을 던지는 거잖아요, 질문을요.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 나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이 영화는 이래저래 복합 짬뽕입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직접 깨달으라는 거죠. 자꾸 이제 딱딱. 점점 그래서 실제로 빨라집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자, 너는 이거보다 더 빠르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고민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렇게 know you are라고 하거든요. 때리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때려라. 그러면서 점점 더 빨라집니다.
자, 이제 자신을 믿기 시작하니까 점점 세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차피 가상 공간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자, 모든 걸 버려라. 네오. 두려움도, 의심도, 불신도. 왜요? 여러분 여기는 가상 공간이니까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점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매트릭스 공간이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공포가 그죠? 잠식해버리는 거죠. 공포가 잠식하면 점프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가상 공간이니까 그죠? 죽진 않아요. What does that mean? It doesn't mean anything. Everybody falls the first time. Right, Trent?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 여러분 매트릭스 공간이 가짜라면 굳이 스미스 요원한테 왜 쫓겨야 되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논리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면 가상 공간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스미스 요원한테 그렇게 쫓기면서 막 필사적으로 도망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해주는 셈이에요. 지금 점프 프로그램에서 넘어졌잖아요. 그걸 깨어났어요, 현실로. 그러니까 현실로 깨어났는데 입안에서 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피가 나고 있어요, 입안에.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거죠. 아, 진짜가 아닌데 왜 피가 나죠?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 거죠. 여기서의 번역은 이렇게 나왔네요. 생각이 진짜로 만들지. 제가 그때 제가 지금 정작 언어를 안 들었네요. 그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정신이 죽으면 그죠? 육체도 죽는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 인간의 정신,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의 세계라는 건 사실 우리의 정신만 들어가 있는 셈이잖아요. 우리의 실제 육체는 누워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 육체는 현실 세계에서 누워 있고 컴퓨터와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 있는 건데,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정신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도 죽는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심신이원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나누고 있는 이분법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심신이원론의 개념을 어쨌든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 일원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영화상에서 얘네들이 왜 스미스 요원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결국은 매트릭스 공간에서 완전히 죽으면, 지금은 어쨌든 테스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 실제 컴퓨터가 만들어 온 매트릭스 공간에서 결국 스미스 요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다라면 현실도 죽게 되겠죠. 자, 이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죠. 자, 요원에 대한 설명 잠깐 나와요.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죠. 총알도 다 피해요, 요원들은. 근데 그들의 힘과 스피드는 매트릭스 안에서 제한된다. 결국 여러분, 요원들이 아무리 강해도 요원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존재하는 애들은 아니죠. 컴퓨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요원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매트릭스 공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혼선을 겪을까봐 진짜 현실, 그 연애가 지금 어딨죠? 현실 리얼에서는 어떤 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 같은 거예요. 말이 배지. 느부갓네살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기독교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이죠. 왕 이름이에요. 여하튼 느부갓네살호라는 이제 우주선 속에서 이제 얘네가 이제 이제 얘네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정찰병들이죠. 기계 로봇들, 로봇 정찰병들에 의해서 쫓기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막 도망가다가 잠깐 에너지 껐다가 EMP 쇼크라고 하죠. 사정권 내에서 적의 전기 시스템을 파괴하는 장치. 단 한 방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해야 되니까. 역시 여기서의 기계들도 유기체적이죠. 뭔가 문어같이 생겼거든요.
결국 위기는 벗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배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이퍼죠. Neo, you scared the bejesus out of me. 사이퍼. Sorry. It's okay. The image translators work for the construct program, but there's way too much information. The image translator. Hey, actually, 근데 이 사이퍼가 그죠? 사이퍼의 고민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죠? what do you say to 자, 여기서 이제 사이퍼가 배신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내통하는 장면. when I put it in my mouth?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스테이크를 스미스 요원과 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죠? 스미스 요원이 이제 그죠? 그러니까 스미스 요원한테 정보를 파는 거죠. 목표소가 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화 1탄은 여러분 내용이 많지 않아요. 알고 보면 이 사이퍼의 배신에 의해서 결국은 이 팀들이 거의 다 죽고 모피어스 잡혀가고 나중에 다시 모피어스를 이제 꺼내는 이제 그게 이 영화 1편의 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용상 진행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왜냐면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사이퍼가 어디 왜 배신을 했는가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배신을 하면서 지금 뭐랄까 순간 얘가 어디서 그러면 내통하고 있냐? 스미스 형과 내통하려면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접속해서 들어간 거예요, 몰래 어떻게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뛰어넘었는데 현실에서는 여러분 먹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영양만 보충하는 거지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의 유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맛이 그냥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거대한 꿀꿀이죽 같은 거를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벌써 어때요? 리얼 세계에 깨어나기 싫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제 보니까 저 KT 저는 통신사인데 뭐 그 피자를 요즘 이제 50%까지도 할인해 주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맛있는 게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이 현실이 다 가짜래. 깨어나래. 깨어났더니 맨날 하얀 미음만 먹고 살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과 어떤 실체적 세계를 직면한다라는 건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이 영화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은 그래서 어느 게 더 옳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감독은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단순히 보면 우리는 여기서 사이퍼가 배신자지만 사이퍼가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대면하고 있거든요. 대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오히려 모피어스나 네오가 오히려 더 너무 이상론자고요. 굉장히 현실에 왔다 있는 건 사이퍼의 모델입니다. 결국 매트릭스 세계에서 여러분 어때요?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먹는 고기는 진짜 고기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먹고 있는 스테이크는 진짜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죠. 왜요? 지금 어쨌든 뇌를 통해서 맛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줘서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감각이죠, 감각. 맛있다고 느낀다라면 그게 다 아닌가요? 꼭 먹고 영양분이 막 보충되고 이럴 필요 없죠. 영양분은 어디서 보충되죠? 컴퓨터들이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기계들이 아까 뭐였죠? 그 수액을 주면서 인간들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재배하면서 영양가 다 준다고요. 근데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서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먹을 수 있고 어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뭐 팥빙수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맛은 뇌 전기 자극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현실 세계가 무엇이고 뭐 가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존적 선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어쨌든 사이퍼는 자기가 속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괜히 모피어스 때문에 깨어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퍼의 배신은 되게 웃긴 겁니다. 자기를 다시 매트릭스로 넣어달라는 거죠. 기억을 싹 다 지우고 다시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잠들게 해달라는 게 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애들은 접속 프로그램 뭐 자기도 모르니까 꿀꿀이종 먹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퍼는 저런 맛이 너무나 겪고 싶고 현실감 있게 살고 싶어서 가짜 삶을 선택한 거고, 현실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진짜 가짜 같은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눈 감고 먹으면 날계란을 먹는 기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콧물을 먹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죠. No, but technically neither did you. Well, that's exactly my point. Exactly. Because you have to wonder now. How do the machines really know what tasty wheat tasted like? Maybe they got it wrong. Maybe what
what I think tasty wheat tasted like actually tasted like oatmeal or tuna fish. 자, 그래서 근데 여기 그 같은 동료 꼬마애가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요, 우리 스테이크가 어떤 맛인지 알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자정이 넘었는데 제가 배고프다고 이제 콘프레이크 같은 거 먹었거든요. 망할 동서식품 때문에 저희도 속았어요. 여하튼 그 콘프레이크 맛과 여러분 그 스테이크 맛은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근데 이 꼬마애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우리 세계가요, 만에 하나 이 매트릭스 감독들의 이 어떤 고민처럼 만약에 우리 세계가 리얼 세계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기계들이 우리에게 프로그래밍을 시켜준 기계장치의 삶, 그죠?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삶이라면요, 이 맛이 진짜 그 맛이 맞을까? 여러분 진짜 정말로 소고기의 맛, 소고기 어떤 이 스테이크 맛이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꼬마가 하는 얘기는요. 왜? 여러분 기계가 맛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기계가 우리에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맛에 대한 전기 자극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기 자극도 결국은 기계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극일 텐데 그 맛을 기계가 어떻게 알고 설정해 주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냥 랜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맛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크가 알고 보면 콘프레이크의 맛일 수도 있고 콘프레이크의 맛이 사실은 스테이크의 맛일 수도 있는, 우리가 느끼는 맛조차도 사실 굉장히 정확치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꼬마의 이 얘기도 합니다. 충동 본능을 무시하면 인간이길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결국은 사이퍼만 배신자가 아니라, 이 꼬마가 배신자냐, 그건 아닙니다. 팀을 배신한 건 아니지만 이건 철학적 갈등이 되는 거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갈등이 이 영화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나온 게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사이퍼의 배신 장면과 아까 내통하는 장면이랑 이 꼬마의 이 대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충동과 본능을 무시하면 인간에게 무시하는 거다. 아까 사이퍼는 맛에 대한 것을 느꼈다라면 이 꼬마에는 인간의 성적 충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때요? 물론 이 리얼 세계에서도 인간의 어떤 성행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기도 하니까 사랑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매트릭스 세계에서 느껴지는 게 훨씬 더 감각적이고 인간의 충동과 본능을 더 잘 채워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리얼 세계는 어때요? 기계에 쫓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동과 감각들을 다 살려내기 너무나 벅찬 공간들이니까 오히려 리얼 세계가 어디인가, 진짜 리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자, 여하튼 이제 출동을 해요. 영화의 이제 거의 중요한 장면인데, 다시 수트로 갈아입은 게 아니라 매트릭스 세계로 프로그램에서 넘어간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매트릭스 세계로 다시 잠입을 하는데, 여기 잠입하는 이유가 이제 그 오라클 예언자를 만나서 확인받는 겁니다. 과연 이 네오가 진짜 모피어스의 짐작대로 그 예수가 맞는지, 진짜 구원자가 맞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사이퍼는 여기다 쓰레기통에다가 몰래 전화기를 던져 넣으면서 신호를 줍니다. 위치를 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다시 네오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시 매트릭스 세계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원래 세계로 깨었다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 돌아온 건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던 단골 가게랑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자기가 기억했던 그 모든 게 다 가짜였다라는 거. 여전히 참 믿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언자의 집을 찾아가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죠. 왜냐면 되게 어떤 그 지하 벙커나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에, 그죠? 재미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의 다른 후보들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 1편만 보면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2, 3 보면요, 모피어스처럼 이 선주들이죠, 선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단 군인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선장들이 꽤 있는데 어찌 보면 이 구원자를, 여러분 어때요?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 모피어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카우팅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보고 있는 것뿐이죠. 물론 진짜를 잘 찍은 모피어스는 분명히 미스터 앤더슨을 네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찍고 데리고 온 건데 네오가 여기 자기가 맞는지 확인하러 왔더니
그런 후보들이 잔뜩 있어요. 이 방 안에, 이 아파트 안에 이 예언자 오라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 여부죠. 진퉁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온 아이들이 잔뜩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네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매트릭스 세계지만 매트릭스 세계에서 이 매트릭스 세계를 깨닫지 않은 자들은 각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 삶과 똑같잖아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이 방 안에는 능력이 있는 꼬마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능력이죠. 그래서 숟가락 구부리는 애가 나오거든요. 숟가락 구부리는 애 아까처럼 뭐 이렇게 공중에 막 떠다니게 하는 꼬마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화는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초능력자들 가끔 보잖아요. 진짜로 보진 못해도 방송에서라도 초능력자들이 늘 나타나죠. 그죠? 단순 마법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극소수의 어떤 능력자들이 알고 보면 이 매트릭스의 어떤 균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균열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겠냐는 거죠. 즉 그들의 진짜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 버그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떤 버그에 의해서 생겨난 비정상적인 능력인 거죠. 능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죠.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과 어떤 그 특성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럼 현실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들이 풀리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지만. 자, 이 숟가락을 휘는 장면에서도 혹자는 분석할 때 이게 뭐 그냥 폼 잡으려고 선문답한 거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꼬마애는 분명한 얘기를 해요. 진실만을 인식해라라고 표현하네요. 숟가락이 없다라는 진실을 인식하면 숟가락을 굽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숟가락이 아니면 나 자신이 휘는 거다. 그럼 이건 선문답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세계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숟가락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의식은 존재하죠. 숟가락이 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휘게 합니다라면 숟가락도 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감각적으로 숟가락이 휘는 건데 그 아이는 이걸 깨닫고 있는 거죠. 이 매트릭스 세계의 어떤 그죠? 공간 능력을 깨닫고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물론 위셔스키 형제가 깊이 있는 어떤 뭐 불교, 뭐 기독교, 철학 이런 걸 다 통달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조잡하게 많은 걸 짬뽕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최소한 오히려 나름 상식에 맞는 철학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그죠?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언자인 만큼 꽃병을 미리 깰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와의 어떤 사랑에 대한 암시도 주고요. 자신이 그런 사실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자신이 스스로 아는 거다. 온몸으로 아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식과 알면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 몸소 아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지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각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뭔가 깨달음에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좀 더 다른데 저도 영어가 워낙 못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뭔가 여기서 이 단어는 분명히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결국 여러분 오라클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인지 아닌지 몰라요. 구원자인지 아닌지 오라클도 확신을 못해요. 네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사실 네오한테 너가 현재 이제 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네오는 이제 모피어스가 실망할까봐 얘기는 안 하죠. 얘기를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모피어스가 말하지 말라고 하죠. 사실은요. 알 필요 없다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오라클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흥미롭구만. 하지만이라고 말해야겠지라고 하면서 자넨 이미 내가 할 말을 알고 있어라고 말을 돌리죠.
전 그가 아니군요. 미안하다. You got the gift, 넌 재능이 있지만 but it looks like you.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예언이 그러면 실패한 거냐? 이제 넌 그가 아니야라고 하지만 영화상에서 결국은 네오가 그가 맞거든요. 그죠? 네오가 맞는데, 구원자가 맞는데, 그러면 예언자가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죠. 여기서 바로 기독교의 그 진짜 부활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오가 나중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고 나서 트리니티와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면 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겁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대사를 치고 있죠, 오라클이요. 이제 네오는 스스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I know. That's the way it is. I know. Blindly. So, you're in control of your own life. Remember, you feel right. Was for you. 모표스는 알려고도 안 해요. 네가 들은 건 너만 알고 있으면 돼. 거의 뭐 맹목적이죠, 아주 그냥. 예. 그럼에도 본인은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고, 네오는 당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On the way.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드디어 이제 사이퍼의 배신에 의해서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꼬이죠. 아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는 길인데 다음번에서 설명 안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네오가 먼저 발견하거든요. 이제 복귀하려고 그 건물로 모였는데 고양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아까 지나갔던 고양이가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 장면 어디서 봤는데 꿈에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데자뷰 현상. 그거를 이제 감독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뭔가 이게 지금 시간의 이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누군가가 침입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죠. 뭐 이건 됐고요.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여하튼 이걸 통해서 얘네가 그나마 조금 빨리 알아채죠. Nothing, just had a little deja vu. What did you see? What happened? A black cat went past us, and then another that looked just like it. How much like it? Was it the same cat? Might have been, I'm not sure. Switch, APOC. 자, 그러면서 이제 위치가 탄로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비상사태죠. 그러면서 꼬마애부터 죽습니다. 그리고 모피어스는 요원들과 싸우다 잡혀가죠. 모피어스가 잡혀간 이유는 네오가 잡히면 안 되니까 네오 대신 잡혀갑니다. 오히려요. 자, 그리고 요원과 신나게 싸우다 잡혀가고요. 모피어스도 실력이 안 되죠. 스미스가 훨씬 세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이퍼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배신을 하죠. 저 됐어요. 이제 사이퍼의 배신. 사이퍼도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한 거죠. I don't believe. 근데 안 됐지만 사이퍼의 배신도 실패로 끝나는 게 그렇죠. 결국은 뭐 이거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되고 그 중요한 장면은 아니고요. 자, 이제 모피어스가 잡혔어요. 중요한 거. 주요 멤버인 모피어스는 잡혔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거의 이 영화 분석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1편은요. 이제 스미스가 모피어스 앉혀놓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제 인간을 되게 증오하고 얼마나 증오하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원래 첫 번째 매트릭스는 완벽한 인간의 세상으로 계획됐었다. 모두 고통 없이 행복하도록 계획됐지. 그런데 비극이었어.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간들은 다 죽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창조주가 전능하면 왜 인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왜 고통을 만들었고 왜 아픔을 만들었는가, 그렇죠? 왜 불안정성을 만들었는가, 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완벽한 창조주라면 왜 완벽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근데 매트릭스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지금 매트릭스 공간이 어때요? 기계들도 아니 인간에게 이왕 인간의 생체 에너지 빨아먹고 살아가는 거라면 이왕 꿈과 같잖아요. 그럼 꿈과 같다라면 인간들에게 좀 이왕이면 좀 행복한 꿈이라도 주지. 여러분 우리 현실 어때요?
우리 보통이잖아요. 우리 현실 자체가 행복하냐, 마냥 행복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괴롭고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매트릭스의 세계래요. 가짜 공간이래. 이왕 가짜고 이왕 설계된 공간이라면 차라리 재밌게 해주지.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래도 이 매트릭스 세계를 구상했을 때 완벽한 세계를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 봤는데 인간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일종의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한 세상을 버텨낼 수 없는, 그죠? 견뎌낼 수 없는. I believe that as a species, human beings define their 그래서 이제 이 아름드러 스미스의 분석은 그거예요. 자기 생각엔 인간들은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현실을 정의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슬픔과 고통이 없으면 인간의 현실 인식이 불가능하다라고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면 이건 나름대로 어떤 신의 창조의 개념에서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원시적인 너희의 두뇌들이 완벽한 세계의 꿈에서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지금 인간들은 다 잠에 들어있는 거죠. 영원한 잠 속에서 컴퓨터들이 계속해서 그 매트릭스의 세계를 프로그래밍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완벽한 세계에서 자꾸 깨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오히려 완벽함이 불안정한 거죠. 인간에게는요. Because as soon as we started thinking for you, it really became our civilization, which is, of course, what this is all about. Evolution, Morpheus. Evolution, 자, 어쨌든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like the dinosaur. Look out that window. You've had your time. This.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거죠. 지금 막 이렇게 신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네오가 결단을 합니다. 지금 선택을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선택이죠. 여기서 또 선택이 나오는데 지금 모피우스를 가만히 놔두면 모피우스가 이제 모피우스한테 약을 먹였기 때문에 모피우스가 이제 시온의 위치 있죠. 이 저항군들이 숨어있는 위치를 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게 되면 다 죽는 거죠. 이해가요, 여러분? 전체 인간이 숨어있는 인간들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피우스가 불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딱 하나죠. 모피우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잭을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네오 저항군이 있는 느부갓네스로에서 이 코드를 뽑아버리면 신문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왜? 모피우스가 죽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네오가 거기서 스탑을 외치죠. 그리고 본인이 구하러 간다고 합니다. I don't believe this is happening. Neil, this has to be done. Does it? I don't know. This can't be just 이제 coincidence. It can't be 자기가 이제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oracle. She told me this would happen. 그러니까 자기가 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라고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매트릭스로 들어갑니다. What he did because he believed that I'm something I'm not. What? It can't be true. Agents holding him. 3 of them. Morpheus believed something, and he was ready to give his life for what he believed. I understand that now. That's why I have to go. Why? Because I believe in. 나도 뭔가를 믿기 때문에 들어가야만 한다. I believe I can bring him back. 나는 그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확신이죠. 그렇죠? 현실은 아닌데 여러분 현실의 가능성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No. 물론 그러면서 파트너인 트리니티도 같이 따라가죠. I'd like to share a revelation. 그리고 다시 연설이 시작됩니다. 스미스 요원에요. Time here. 이것도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았던 분석이었어요. Species. I realized that 스미스가 인간을 분석하다 보니까 인간이 포유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every mammal 우리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포유류로 분류되잖아요. on this planet instinctively develops a natural 그러니까 스미스 얘기는 그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요. 근데 인간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번식을 하면 모든 자연 자원을 소모해버린다. 자, 자연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죠, 지금. 자, 욕심이 과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기존의 포유류들은 자연과 동화하면서 같이 협업체계로 사실 살아가거든요. 상생이죠. 근데 인간은 그 자연을 다 소모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추악함을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There is another organ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는 유기체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처럼. 그게 바로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존재는 결국 질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그냥 바이러스고 지구의 암덩어리고 역병 그 자체다라고 스미스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미스가 자기들이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류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매트릭스의 세계에서는 더더욱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20-30분의 이제 액션씬이 쫙 이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미스는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증오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런 냄새 자체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어떤 순백의 어떤 이런 백신 프로그램이라면 얘네들은 거대한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도 이런 질병에 감염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미스는 여기서 스미스의 욕망이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스미스도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런 자기의 나는 야망을 얘기해요. 시온이 파괴되면 나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욕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액션씬이 쫙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 영화의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총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날아오는 총알을 이제 피하면서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아까도 나오죠. 음악 사운드도요. 근데 이 총알을 피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에 의해서 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업데이트되고 있는 겁니다. 진화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모피어스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싸우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의 거대한 액션 씬들이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 어쨌든 열심히 도망가다가 결국은 총에 맞습니다. 죽죠. 마지막 전화기 수화기를 들으면 이제 다시 매트릭스 세계로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총에 난자당해 죽습니다. 자, 완전히 죽고 심장도 정지하거든요. 영화가 정확히 일부러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심장이 정지한 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영화가 끝난 거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극장에서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키스하니까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트리니티의 이름을 좀 이해하시면 그나마 좀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트리니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해석하는 그 삼위일체의 개념이죠. 트리니티. 셋이 곧 하나이면서도 곧 세계인. 이런 굉장히 어떤 독특한 신학적 개념인데 어쨌든 지금 이 네오의 역할은 결국은 이 성자의 역할이거든요. 엄밀하게 보면요. 어쨌든 이 성자를 깨어나게 하는 그 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키스를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실제 본인은 그 예언을 들었던 거죠. 오라클은 내가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바로 그라고. 근데 얘는 이미 자기의 사랑이 얘에게 있기 때문에 얘가 그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앤더슨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이 여자는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사랑에 빠진 남자니까. 그러면서 키스를 하면서 심장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가 전환이 되죠. 자, 부활한 다음에 총을 엄청 쏘는데 이제는 총을 피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관객들, 영화가 가면서 기억나는데 관객들이 막 약간 웃거든요. 좀 어이없어서. 너 총알까지 다 멈추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he's the one. 그게 이 사람이 이해가 그니까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네오의 시선이에요.
네오가 바라보는 스미스 요원과 이 모든 이 매트릭스 세계가 매트릭스의 공간이라는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오의 이 눈의 시점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만들어낸 거대한 프로그램의 연속체다라는 것, 그래픽이라는 것을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즉 누구의 시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보인다라는 건 신의 이미 반열에 오른 겁니다. 어떤 신이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공간에서의 신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러분 네오도 역시 현실로 깨어나면 아직은 보통 인간이에요. 하지만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지금 어때요? 다시 부활함으로써 다시 살아남으로써 매트릭스 공간의 모든 움직이는 원리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총알을 멈출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왜? 이 총알도 결국은 뭐죠? 리얼이 아니니까. 총알도 일종의 게임 프로그램에 불과하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총알의 날라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미스를 손쉽게 물리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필이면 스미스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스미스 몸 안에 들어가서 스미스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리거든요. 자, 영화 이렇게 1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스미스를 완전히 죽이고 이제 다시 이제 트리니티를 다시 만나고 일단 이렇게 하면서 1편이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1, 2, 3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 자체의 마지막 결론은 나중에 이제 이 2를 암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미스 요원이 완전히 죽지 않고요. 2부터 스미스도 더 강해져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네오가 이런 대사를 치죠. 너희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안다. 변화가 너희는 두려운 거야. 난 미래를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말하러 온 게 아니다. 어떻게 시작할지를 말하러 왔다. 난 이제 이 전화를 끊고 이들에게 너희가 보이길 원치 않는 것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없는 진짜 세계를 보여주겠다. 여기서의 너희는 기계들이죠. 규칙이나 통제, 경계나 국경이 없는 세계,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를. 문제는 여러분 그거죠. 여기서의 이제 그 너희의 통제를 벗어나겠다고 할 때 이 너희는 영화상에서는 기계들이지만 통제를 하는 주체들이기도 하잖아요. 통제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 사회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부터 시작해서 요즘 카카오톡 검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다 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폭력적 세계, 이 인간의 어떤 자유를 말살하고 선택에 대한 권한들을 뺏어가는 통제적 권력들에 대해서 일가라는 부분도 상징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자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해석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는 영화예요. 하지만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포기하면 오히려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는, 그죠?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화 2를 보면요. 2에서 이제 실제로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영화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아까 그 웨이크업 영화가 나오면서 끝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나르는 네오가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에서 관객들이 또 웃어요. 하늘을 나르니까 이제는 이거 뭐야, 슈퍼맨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맞죠. 왜? 지금 매트릭스 공간 안에서 이미 이제 매트릭스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매트릭스 공간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의 능력처럼 동급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나는 것도 어려울 리가 없죠. 왜요? 가상의 세계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2에 대한 설명까지만 하고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까지 가면 이제 그건 결론밖에 안 나오는 셈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대한 액션씬이거든요. 2에서 어쨌든 이제 네오가요. 이 매트릭스를 창조한 아키텍트라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창조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요. 이제 굉장히 이제 고생해서 만났는데 이 매트릭스 공간, 결국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닐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기계일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아키텍트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런 깨달음도 있죠. 프로그래머가 그럼 결국 세계의 창조주가 되는 세계. 이런 경우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만약에 막 20시간을 오락을 한다. 어떤 특정 오락을요. 그러면 그 오락의 프로그래머가 곧 창조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면. 마치 그런 뉘앙스의 깨달음도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아키텍트가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면 네오가 너가 6번째 네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굉장히 관객들도 충격을 먹죠. 사실은요. 처음에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충격을 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끌고 왔던 이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니체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종의 영원 회귀론 같아요. 제기론이라고도 표현하죠. 영원 회귀론처럼 똑같은 동일한 사건들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실제로 여러분 이 영원 회귀론에 대한 관점을 위쇼스키 형제가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갖고 아마 이 소재를 갖고 만든 게 그 베두나가 나왔던 영화 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 영화가 전형적인 이제 그 약간 니체식의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하간 아키텍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가 너가 6번째 네오고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그 6번째 네오인데 그 5번째 네오까지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그러니까 즉 여러분 세상도요.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들의 그 인구 있잖아요. 저항군들. 그 저항군들도 그러니까 5번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 세계만 계속 다시 세팅한 게 아니라 매트릭스 세계와 인간 그 저항군들도 5번이나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아키텍트는 네오 6번째 네오까지 자꾸 이렇게 용인했냐라는 거죠, 대체.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한계라는 거죠. 아무리 단순한 프로그램에도 버그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순한 프로그램에도 이 불안전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불안전성의 요소를 다스리는 방법이 굉장히 이들에게도 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 패거리들을 죽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약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이런 변수들, 이런 버그들의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균형적으로 조절하면서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기계들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한 오래 인간들을 생체 숙주로 잡아가지고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깨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기계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 그 원에서도 그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매트릭스는 완벽한 세계였는데 완벽한 세계를 인간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불완전한 세계를 또 줬더니 이제 그것도 또 멸망해. 어렵다라는 거죠. 완전히 완벽한 세계를 줘도 멸망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위험한 세계를 줘도 멸망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변수를 조율하기 위해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오라클의 존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라클조차도 여러분 어때요? 원에서 나왔던 오라클조차도 완전한 아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키텍트의 그런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주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라클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에게 일종의 선택을 자꾸 주는 거죠. 아까 자꾸 설문다처럼 던진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가 선택하는 건데 인간이란 종족이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 삶을 유지해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 네오 6번째 네오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변수는 하나 생깁니다. 이 영화의 이제 장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관객들이 같이 봐왔던 이 키아누 리브스라는 이 6번째 네오가 그 5번째 네오가 너무 똑같아 버리면 이 영화는 진짜 무한 반복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 그게 뭐냐면 트리니티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랑이죠, 사랑. 그 전 5번째 네오까지는요. 사랑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 네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영화 2를 나중에 보시면요. 선택을 줘요. 트리니티가 위기에 빠지거든요. 사랑하는 트리니티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인류를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쇼부를 봅니다. 이 아키텍트가 이미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전하고, 자기에게 세상을 구한답시고, 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자기에게 올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왔을 때 일종의 협상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5번째 네오 때까지 결국 그 인류를 멸망시키는 시간 점점 더 짧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계들이 더 진보하고 있는 거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안을 주는 겁니다. 매트릭스 세계에서 그 인원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원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남자 13명, 여자 7명인가 어쨌든 한 20 몇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같죠. 그러니까 한 매트릭스 세계에서 나중에 다시 새로운 시온, 그러니까 여기서 뭐 7번째 시온이겠죠. 7번째 시온을 다시 만들 그 20 몇 명을 뽑아라. 나머지 그럼 싹 다 멸망시키고 걔네들부터 다시 종족 번식을 시키면 다시 시온이라는 거대한 저항 세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용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넌 지금 여자 테카로 너 지금 구하러 가면 다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또 실전적 선택,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죠. 선택지가 3개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독특하게도 선택지가 항상 2개입니다. 2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근데 둘 중에 네오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트리니티를 선택을 하죠. 트리니티 선택함으로써 이 영화는 완전히 이제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즉 이제 아키텍트도 예상하지 못한 결론으로 어떻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키텍트도 창조주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걸 예언하고 예측하고 있는 자지만 사랑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 트리니티가 2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트리니티가 죽어요. 근데 역시 사랑에 의해서, 키스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화상에서 관객들이 유치해라고 할 수 있어요. 키스에 깨어나는 건 마치 여러분 그 동화 속에 왕자가 공주 막 깨어나게 할 때 그런 키스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 외에는 감독들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인간이 당최 기계보다 더 좋은 점, 뭐 다른 생물들보다 더 좋은 점 이런 걸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든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죠? 혹은 진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 외에는 인간이 도저히 어떤 다른 종들과 차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알겠죠? 자, 여하튼 이렇게까지 하면 나중에 이제 그럼 이제 3 같은 경우엔 그거예요. 이제 스미스가 나중에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미스가 중간자 역할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스미스가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얘는 컴퓨터 백신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인간이 오히려 컴퓨터 바이러스고 오히려 스미스 요원들이 백신인 거. 우리는 보통 백신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컴퓨터 바이러스는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이 영화상에서는 어쨌든 이들이 바이러스 같은 존재고 스미스가 오히려 백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백신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신을 이제는 뭐예요? 기계조차도 백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됨으로써 스미스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나중에 영화 3는 뭐냐면요. 네오와 협상을 해요. 그래서 네오가 다시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가서 스미스를 물리쳐주면 인간에게 어쨌든 뭐 자유를 주는 이런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영화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되게 멋진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쳤다가 아니라 스미스는 물리쳤지만 여러분 영화가 그 영화 3까지 다 보고 나서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계를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계를 폭파시킨 게 아니에요. 기계가 오히려 봐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힘은 기계가 훨씬 강합니다. 근데 협상을 한 거죠. 네오와 기계의 어떤 이 컨트롤러가 함께 협상을 함으로써 스미스라는 공동의 적을 제해버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길어지면 뭐 또 여러분도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 좀 더 시간이 될 때 조만간 한번 제가 너무 또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여하튼 그래도 주제별로 20분짜리로 해도 짧게 매트릭스 강론들을 한번 그 초점에 따라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